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올해로 34살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요. 회사는 IT 기업이에요. 마케팅 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삶은 나름 괜찮았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요. 월급도 적당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요. 취미 생활도 즐겼어요. 주말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가끔 전시회도 갔고요. 그런데 30을 넘기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주변 사람들의 질문이 달라졌거든요.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 친척들이 모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고모가 먼저 물었어요. 서연아,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까? 대답이 어려웠어요. 아직 만나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 다음 질문이 이어졌어요. 왜 안 만나?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나이 들면 더 어려워진다? 회사에서도 비슷했어요. 점심시간에 선배 언니가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소개팅 안 해? 우리 남편 회사에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거절하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이러다 혼자 늙는다? 결혼은 타이밍이야. 놓치면 후회해. 친구들 만남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대학 동기들이 모였어요. 결혼한 친구가 셋이었어요. 임신한 친구도 둘 있었고요. 그들은 육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이름 짓기, 어린이집 고민, 남편과의 갈등.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서연아, 넌 결혼 생각 없어? 다들 너 걱정하는데.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직 시간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봤어요.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딘가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고요했어요. 불을 켰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이모가 좋은 남자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도 걱정하시는 거겠죠. 딸이 혼자 사는 게 불안하신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이 뭘까요? 왜 모두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이 압박이 됐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결혼이 제 행복의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저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됐어요.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대해, 제 미래에 대해, 제 행복에 대해. 그리고 그 고민은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될 거예요. 아직은 몰랐지만요. 그 고민의 시간이 지나고 32살이 됐을 때예요.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새 프로젝트 리더 맡아볼래요? 책임은 크지만 성장할 기회예요. 고민했어요. 업무량이 늘어날 거였어요. 야근도 많아질 거고요.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제 커리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프로젝트는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팀원들과 회의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취감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보너스도 받았고요. 연봉도 올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투룸이었어요. 작은 베란다도 있었고요.
이사한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한강을 봤어요. 불빛이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제가 번 돈으로 얻은 공간이구나. 이 자유가 제 노력의 결과구나. 그때부터 저는 제 시간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엔 요가 수업을 갔어요. 주말엔 요리 클래스를 들었어요. 관심 있던 사진 강의도 신청했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어요. 결혼한 친구들 대신 혼자 사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전시회를 갔어요. 새로 생긴 카페를 찾아갔고요. 주말 여행도 갔어요.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대학 동기였어요. 그 친구도 혼자 살았어요. 디자이너였고요. 민지와 브런치를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너 요즘 표정 좋아졌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웃었어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남들 눈치 보지 않으니까 편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래.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거잖아.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응원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존중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팀장님이 또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해외 파트너사 미팅 다녀올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3일간 있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혹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여자 혼자 출장 가는 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싱가포르 출장은 신선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른 문화를 경험했고요. 업무 외 시간엔 혼자 도시를 걸었어요. 현지 음식을 먹고 야경을 봤어요. 혼자여서 좋았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갔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불을 켰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친구들은 각자 바빴어요. 민지는 전시회 준비 중이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주인공은 연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나도 누군가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녀? 네, 엄마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넌 정말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니? 외롭지 않아?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행복해요 라고 하면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불행하다고 하기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괜찮아요, 엄마.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좋으면 됐어. 그래도 엄마는 내가 걱정돼. 혼자 늙는 게 쉽지 않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엄마 말도 맞아요. 혼자 늙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고요. 외로움도 더 커질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이 답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보다는 만족스러운 독신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자유와 독립은 좋았지만 외로움도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몰랐지만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지만 기분은 무거웠어요. 또 혼자 보내는 주말이구나.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핸드폰을 봤어요. SNS를 스크롤했어요. 친구들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족 나들이 사진, 연인과의 데이트 사진, 아이들의 웃는 얼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이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 민지가 했던 말이요. 나 강아지 입양했어. 진짜 좋아. 집에 오면 반겨주는 게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아.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반려동물이라는 선택지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반려견 입양에 대해 검색했어요. 유기견 보호소, 입양 절차, 필요한 준비물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책임이 컸어요. 매일 산책을 시켜야 하고요. 병원비도 들고요. 여행 갈 때도 신경 써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끌렸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보호소였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갔어요. 보호소에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개들이 우리 안에서 저를 봤어요. 봉사자분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입양 생각하고 계세요? 네,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각 우리를 지나며 개들을 봤어요. 어떤 개는 짖었고요. 어떤 개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떤 개는 무심하게 누워 있었고요. 한 우리 앞에서 멈췄어요. 작은 갈색 개가 있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짖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저를 봤어요.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봉사자가 다가왔어요. 저 아이는 2년 전에 구조됐어요. 주인이 이사가면서 버렸대요. 성격은 온순해요. 조용하고 사람을 잘 따라요. 다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우리 앞에 앉았어요. 개와 눈을 맞췄어요. 안녕, 나는 서연이야. 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외로움 그리고 기다림.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작성했고요. 집 환경을 확인받았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검토했고요.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입양이 승인됐어요. 언제 데려가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주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출근해서도 강아지 생각이 났어요. 퇴근길에 애견용품점에 들렀어요. 사료, 밥그릇, 물그릇, 목줄, 방석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강아지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실 한쪽에 방석을 깔았고요.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았어요. 준비가 끝나니 설렜어요. 토요일 아침 다시 보호소에 갔어요. 봉사자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이동장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이 아이 이름은 뭘로 지으실 거예요? 초코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삶을 살았으면 해서요. 좋은 이름이네요. 초코야, 좋은 가족 만났다. 행복해야 해. 차에 초코를 태웠어요. 이동장 안에서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 초코야.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집에 도착해 이동장을 열었어요. 초코는 천천히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심스럽게 걸었고요. 모든 게 낯선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초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방석으로 걸어갔어요.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날 밤 초코는 방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요. 물만 조금 마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초코를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초코야,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초코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연결됐어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초코 밥을 줬어요. 출근 전에 짧게 산책을 시켰고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초코를 확인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초코는 저와 거리를 뒀어요. 제가 다가가면 피했고요. 쓰다듬으려 하면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다가갔어요. 밥을 주면서 이야기를 걸었고요. 산책할 때 천천히 걸으며 기다려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초코가 조금씩 변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밥을 더 많이 먹었고요. 산책할 때 제 옆을 따라왔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초코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발 옆에 앉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초코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저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초코야,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초코는 대답 대신 제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에 오는 게 기다려졌어요. 초코가 저를 반겨줄 테니까요. 주말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초코와 함께 산책하고 공원에 갔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 반응들이 새로운 고민을 만들어낼 거예요. 초코와 함께 산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초코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죠. 귀엽네요 라고 후배가 말했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선배 언니의 표정은 달랐어요. 서연아, 솔직히 물어봐도 돼? 강아지 키우면 결혼도 어려워지지 않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대답하려는데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남자들이 싫어한다던데. 강아지 키우는 여자랑은 안 만나려고 한대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강아지가 뭐가 문제인데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책임감이 너무 크잖아. 데이트할 때도 강아지 생각해야 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남자 입장에선 부담스럽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웃으며 넘어갔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주말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엄마한테 초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연아, 걔를 왜 키워? 네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반려동물이에요, 엄마.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걔한테 의지하면 사람이 더 필요 없어지잖아. 네가 더 혼자가 되는 거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였죠. 엄마 방식대로. 아빠도 한마디 했어요. 서연아, 아빠 생각엔 결혼부터 하고 걔를 키워도 늦지 않아.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요? 제가 물었어요. 왜 결혼이 먼저여야 하는데요? 아빠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일찍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초코가 반겨줬어요. 꼬리를 흔들며 제 주위를 맴돌았죠. 저는 무릎을 꿇고 초코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모두가 내 선택을 이상하게 볼까? 초코랑 행복한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초코는 제 얼굴을 하았어요.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초코를 더 꽉 안았어요. 다음 주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초코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강아지 키우는데 진짜 좋아. 친구들의 반응이 갈렸어요. 미혼인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나도 키우고 싶다, 외롭지 않겠다. 하지만 기혼자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그런데 넌 결혼 생각은 없어? 강아지 키우면서 남자 만나기 더 어렵지 않아?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글쎄, 만나게 되면 만나겠지 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남편도 그랬어. 결혼 전에 개 키우는 여자는 좀 그렇다고. 집안일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들고. 저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걱정, 동정, 그리고 약간의 우월감까지. 모임이 끝나고 혼자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초코를 입양한 게 실수였을까? 하지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초코가 달려왔어요. 뛰어오르며 반겼죠.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아니야, 잘못된 선택이 아니야. 초코는 내 가족이야. 그날 밤 SNS를 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찾았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어요. 결혼 압박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들을 읽었어요. 나도 그래, 왜 결혼이 필수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어.
반려동물과 사는 게 더 행복한데. 저는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초코랑 사는데 주변에서 결혼 어려워진다고 해요. 하지만 전 행복해요. 곧 공감 댓글들이 달렸어요. 힘내세요. 당신의 선택이 옳아요.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친구들에게서 계속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결혼해야 하는데, 강아지 때문에 어려워질 텐데, 혼자 늙으면 후회할 텐데.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선배와 마주쳤어요. 선배가 화장을 고치며 말했어요. 서연아, 언니가 진심으로 해주는 말인데. 아직 늦지 않았어. 강아지는 누군가한테 맡기고 소개팅 좀 해봐. 저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선배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초코랑 사는 게 좋아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후회할 거야. 늙어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선배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행복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초코와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 둔치를 걸었어요. 초코는 신나게 뛰어다녔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른 반려견 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도 혼자 산책 나온 것 같았어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말없는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세상의 시선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제 선택은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제 행복은 제가 정의하는 거라는 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초코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초코를 불렀어요. 초코야, 이리 와. 초코가 달려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저는 초코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제 방식대로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 거예요.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었죠. 회사에서 누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을 당당하게 지켰죠. 엄마한테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아, 이모가 또 좋은 사람 있다는데. 이번엔 괜찮은 조건이래.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소개팅은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내 인생이지. 엄마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절 사랑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엄마를 설득한 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거였죠. 친구 관계도 정리됐어요. 결혼과 육아 이야기만 하는 모임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대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죠. 민지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각자의 반려견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의 강아지는 푸들이었고 이름은 몽이었어요. 너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다. 민지가 말했어요. 뭔가 확신이 생긴 것 같아.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안 써.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더라. 민지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자유로워. 몽이랑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우리는 다음 주말에 함께 강아지 동반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힘이 됐죠. 직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 맡아볼래요?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인데 성공하면 승진 기회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없어지면 결혼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프로젝트는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 커리어가 성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됐고요. 퇴근하면 초코가 기다렸어요. 현관문을 열면 뛰어와서 반겼죠. 저는 초코를 안고 말했어요. 초코야,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 집 잘 지켰지?
초코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만의 대화였죠. 저녁을 먹고 초코와 산책을 나갔어요. 요즘엔 한강 둔치가 아니라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거기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아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상 이야기로 이어졌죠.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행복을 찾았다는 것.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혼자 살아.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해외에 있어. 처음엔 외로웠는데 강아지 키우면서 삶의 이유가 생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이 됐거든요.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결혼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었죠. 제주도 한 달 살이 초코랑 함께. 사진 전문가 과정 수료. 프랑스 여행,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숙소 찾아서. 집 한 채 마련하기, 마당 있는 집으로. 자원봉사 유기견 보호소에서. 목록을 보니 설렜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제 삶을 채울 수 있었죠. 몇 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회사에서 포상을 받았고 승진도 했어요. 연봉이 올라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졌죠.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저축했어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리고 일부는 제 삶에 투자했어요. 사진 강의를 신청했고요. 초코를 위한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주말에 민지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반려견 동반 펜션을 예약했죠. 초코와 몽이는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요. 우리는 바다를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 맞아. 저는 웃었어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더라.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밤에 펜션 베란다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졌어요. 초코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고요.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34살에 제가 상상했던 삶과는 달랐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죠.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웠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길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다. 엄마는 네가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안 외로워요, 엄마. 초코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제 일도 잘 되고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부모님이 완전히 이해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 행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초코를 불렀어요. 초코야,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함께 행복하자. 초코는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하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제 삶도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었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초코와 함께 제 방식대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34살 김서연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사랑해요.